자, 그다음에 02번에 그럼 이제 현물과 선물.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배추가 있고 배추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작성되는 요 선물 계약서의 요 선물 가격, 그죠? 요 선물, 현물과 선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사이에는 일정한 등가가 성립한다는 것이 바로 현선물 패러티입니다. 현선물 패러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자,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칠순이 되셔가지고 칠순잔치입니다. 칠순잔치.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의 칠순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이제 삼계탕을 한 그릇씩 이렇게 대접할 거, 삼계탕을 한 그릇씩 대접할 건데, 그럼 삼계탕을 대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닭이 있어야 돼, 닭, 그죠?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올 거라고 예상돼가지고, 자, 이제 1년 전부터 닭을 미리 사가지고, 예? 닭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 요거 닭이라고 합시다. 닭을 미리 사가지고, 얘를 1년 동안 이제 잘 키운 다음에, 요때 삼계탕을 딱 해서 먹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닭을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사가지고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닭장을 쳐요, 닭장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맨날 모이를 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청소하려면 요 관리하면 두게 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요때 들어가는 요 비용이 이 현물 가격이랑 비교하면 요 선물 가격이 이제 그 보유 비용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닭이 있다, 닭. 닭이 있으면 요 닭값이 이게 현물 가격이죠. 근데 이 닭을 그냥 사면은 미리 이렇게 사놓으면은 요 닭을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 닭 보관 비용과 보관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자, 그럼 이 닭 보관 관리 비용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냐면, 요 닭을 사지 않았으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닭을 사지 않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예금이라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예금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이 닭을 내가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닭이 매일매일 뭐를 낳아요? 이렇게 알을 낳죠, 알. 그럼 요 알은 이제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니까 요 비용에서 그 이익만큼, 그죠? 요 배당, 즉 닭이 낳는 요 달걀은 빼줘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한 게 요 닭 현물 가격에다가 요 동그라미 비용을 요 더한 게 요게 결국은 이 선물 가격이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선물 가격이 요 현물 가격보다 높으니까요. 그러면 자, 닭 얘기를 이제 집어치고, 자, 이걸 이제 현물로 한번 바꿔보죠. 현물. 그럼 현물에다가 요 동그라미가, 그죠? 들어가는 비용에서 이 보유한 데 발생하는 보유 수익을 차감한 거니까, 그죠? 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그게 선물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 현물을 이쪽으로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없애버리고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것을 우리는 요 동그라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요 동그라미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베이시스, 그죠? 베이시스. 자,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이제 우리는 무식하게 닭 가지고 얘기했는데, 요 닭을 이제 뭐로 바꾸면 돼요? 이제 우리는 금융이니까 코스피 200으로 바꿔요. 코스피 200. 그럼 이제 코스피 200에 투자할 때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하는 요 선물 가격은 퓨처스, 그죠?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선물 가격은 일단 현물이 뭐예요? 현물이 코스피 200이죠. 그래서 코스피 200. 코스피 200에다가 우리 아까 이제 닭이라고 썼듯이, 그죠? 코스피 200에다가 여기다가 자, 이 베이시스만 딱 더해주면 이게 바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선물 가격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이제 단순한 원리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요 네모 박스에다가 뭘 적어줘야 되겠어요? 얘를 이제 내가 코스피 200을 투자했을 때, 자, 얘 투자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관 비용과 거기서 자, 보유 수익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아까 닭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 코스피 200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이거 이제 은행에다 넣었을 테니까 당연히 여기서 뭘 받았겠어요? 당연히 이자를 받겠지, 이자, 그죠? 그래서 요 이자 곱하기 이 코스피 200을 자, 살 돈으로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를 받을 텐데 그 은행에 넣어놓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65분의 요 D일만큼의 이자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면, 자, 요거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 넘어가지 않게. 자, 그러면은 이론 선물 가격을 계산할 때는, 자, 일단은 현물인 코스피 200에다가 얘를 내가 만약에, 그죠? 코스피 200에 투자하지 않았으면은 요 코스피 200만큼을 내가 은행에다 넣어놨을 텐데, 그러면 요거 이자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요 이자 은행에다 넣어둔 기간 동안에, 그죠? 요 보유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았을 텐데, 자, 이 코스피 200에 투자하니까 닭이 알을 낳듯이 요 코스피 200 지수에서 뭐가 나와요? 배당이 나죠, 배당.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코스피 200이 얘가 현물이고,
얘가 선물 가격이고 요 뒤에 있는 얘가 말이에요. 얘가 뭐예요? 얘가 베이시스죠. 베이시스. 그래서 요 산식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론 선물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319페이지의 맨 마지막 땡땡땡 박스, 검은색 박스 땡땡땡 세 번째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 가격, 이 선물 이론 가격은 코스피 200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금리 곱하기 365분의 요 기간 괄호 닫고 빼기 선물 배당액 지수의 합계가 바로 요 공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 공식 안에 있는 것은 요 보유 비용에서 보유 수익을 뺀 요게 바로 베이시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자, 우리 319페이지의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럼 요 산식은 의미한 게 뭐냐면 주식을 매입하여 재고로 만기까지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순 보관 비용은 화폐의 시간가치 RF, 그죠? 이자율과 이 배당을 주니까 주식은, 그죠? 배당 수익률 D의 차이인 RF에서 D를 뺀 것의 차이고, 이 차이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와 같아야 하므로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것이 요 베이시스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도 지금 얘가 현물이니까, 그죠? 요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빼면 요 네모만큼 베이시스만큼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요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하면 자,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 곱하기 1 플러스 RF-D가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요거랑 같은 공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공식을 딱 외워 두셔야 되겠어요. 요 공식을. 이게 뭐 구하는 공식이냐면 이론적으로 균형 선물 가격, 이론 선물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외우시고, 이걸 외우셔야 이제 그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319페이지에 예제를 보시면 2009년 9월 3일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200포인트이고 2009년 12월 물 선물의 이론가는 이론 가격을 다음의 정보를 가지고 계산해봐라. 현재 넘어가니까 자, 만기까지 기간은 98일, 그다음에 CD 승률이 2.5%, 선물 배당액 지수 합계가 0.15. 자료 다 좋네, 그죠? 그럼 여기 입력해 볼까요? 입력해 보시면 자, 지금 코스피 200은 얼마예요? 코스피 200은 200포인트이고 200포인트. 요거 좋고, 그죠? 그다음에 요 코스피 200 200포인트. 그다음에 요 R이 2.5%니까 0.025. 자, CD 승률, 그죠? 그다음에 만기까지의 기간이 98일이니까 요 T를 준 겁니다. 그죠? 98일을 준 것이고, 그다음에 선물 배당액 지수의 합계 얘를 줬네. 얘가 지금 얼마예요? 0.15포인트. 0.15포인트. 그러면 자, 이 자료 얘랑 얘를 다 줬으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딱 두들기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01.19가 나와요. 201.19. 그렇죠? 근데 지금 선물 가격은 얼마예요? 코스피 200은 200이죠. 그러면 201.19에서 200을 빼면 자, 결국 베이시스죠. 베이시스는 1.19로 딱 계산이 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론 베이시스는 자, 1.19라고 이렇게 딱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내가? 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칠판에 적은 공식은 자, 우리 베이시스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공식을 약간 분해해서 정리한 것이고, 우리 교재는 요걸 코스피 200으로 묶었죠.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 이론 선물 가격은 코스피 200 곱하기 자, 여기 이제 묶었으니까, 그죠? 요게 1 플러스 여기 1 플러스 R 곱하기 365분의 보유기간, 그죠? 보유일수 T 마이너스 T. 그래서 이 공식이나 이 공식이나 똑같은데 사실 이제 이 공식이 더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개 공식을 잘 외우셔가지고 이런 예제가 나오면 이론 선물 가격을 맨 처음에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론 선물 가격. 오케이. 그 이론 선물 가격을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정리했던 이 해지 거래, 그죠? 해지 거래와 대비되는 무슨 거래? 요 차익 거래, 그죠? 요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차익 거래 1단계는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요 이론 선물 가격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 이론 선물 가격을. 그래서 요 이론 선물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을 잘 숙지를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선물 거래 전략에서는 요 해지 거래랑 차익 거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320페이지에서는 공산번에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이제 자, 명제가 제시가 됐는데 요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과의 관계 거기다 별표 3개 치시고요. 자, 일단 선물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우리 지식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규명하는 게 커다랗게 설이 4개가 있어. 4개. 그래서 첫 번째 기대 가설, 두 번째는 정상적 백어데이션, 세 번째는 컨텐고 가설, 마지막이 현대 포트폴리오.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뭐랑 뭐를 이제 언급하는 거냐면
자,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기대 현물 가격. 그럼 이제 이게 만기에 이 배추가 지금 난 3월 달에 씨를 뿌렸는데 만기에 9월 달에 가서 이 배추 가격이 한 포기에 얼마가 될 것이냐. 요 기대 현물 가격과 뭐의 관계? 예, 계약서에 쓰는 요 선물 가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설이 이게 이렇게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4개가. 첫 번째가 기대 가설. 두 번째가 정상적 백어데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콘텐거. 마지막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게 기대 현물 가격과 자 선물 가격의 관계에서 어떤 설을 설명하는 건지 자 그걸 이제 구분낼 수 있어야 요 선물 파트에서 이제 제시가 되는 첫 번째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요 기대 가설 봅시다. 기대 가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EST 이게 이제 기대 현물 가격인데 기대 현물 가격이 뭐냐면 3월 달에 이제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9월 달이 되면 배추가 이제 탄생을 하겠죠. 그때 9월 달에 탄생할 배추의 가격을 현재 3월 달의 시점에서 이거 어느 정도 되겠는데 라고 예측해 보는 가격이 이게 기대 현물 가격이고요. 이 선물 가격은 뭐라고 했어요? 계약서에다 적는 게 그죠? 계약할 때 적는 가격이 선물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 두 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에 기대 가설 보시면 공식을 먼저 보세요. 공식. 320페이지에. 그러면 계약서에 적는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이 같다고 적혀 있죠. 이 이론에서 선물 계약의 두 당사자 어느 누구도 이익도 손해도 입지 않는다. 매수 매도자 모두 기대이익은 0이고 기대 가설은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장 균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만약 미래 시점의 상품 가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그 시점에서 인도하기로 하는 선물 가격과 그 시점의 현물 가격은 동일하게 형성될 것이나 그러나 현실 시장에서는 미래 시점의 현물 가격은 불확실하죠.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래서 이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이 주장은 선물 거래가 지니고 있는 위험 프리미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씨 도사지 도사 그죠? 어떻게 알아 미래 현물 가격을 그죠? 그래서 얘는 자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오네 정상적 백어데이션. 얘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자 정상적 백어데이션 아까 우리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던 농부가 있어 농부. 농부의 포지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부가 있고 자 농부랑 이제 누구랑 거래하냐면 자 가락동 도매시장 그죠?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이 도매상이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이 이제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거래하냐면 지금 3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부는 이미 밭에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죠? 밭에다 씨앗을 뿌렸는데 농부나 저 가락동 도매상이나 지금 이제 요 9월 달이 그죠? 9월에서 10월 이제 9월이라고 9월 달이 되면은 배추가 한 포기에 한 1,000원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것에는 둘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농부나 도매상이나 올해는 이거 한 9월 달 돼가지고 이제 배추 나오면은 한 포기에 1,000원 정도 하겠네 라고 이제 예상한다 이겁니다. 즉 기대 현물 가격이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둘 다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자, 농부는 어떤 위험이 있죠? 가격 하락 위험이 있으니까 뭐를 쓰고 싶어요? 선물 매도 계약서를 쓰고 싶죠. 그래서 한 포기에 1,000원에 팔기로는 매도 계약서를 쓰고 싶은 것이고, 자 도매상도 자 한 포기에 1,000원이라고 예상하니까 한 포기에 1,000원에 사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면 될 텐데 갑자기 이때 도매상이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농부 아저씨 이거 계약서 말이에요. 요거 한 포기에 나한테 900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서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둘 다 지금 9월 달에 한 포기에 1,000원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매상이 농부한테 이거 900원에 이제 나한테 팔라고 계약서 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농부라면 이 계약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계약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써야죠. 왜냐하면 자 지금 내가 1,000원이라고 예상하더라도 나는 가격 하락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배추가 한 포기에 뭐 10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위험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100원 정도 포기하더라도 내가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죠? 마음을 편안하게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요 100원 정도는 그냥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자, 요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매상은 요 농부의 요 시츄에이션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 이 100원 정도를 이제 보험료로 받고 이 도매상이 9월 달에 배추값이 얼마가 되더라도 내가 최소한 900만 원 정도는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거라 이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공식을 보세요. 정상적 백어데이션에서는 그 밑에 공식을 보시면 자, 그 F 퓨처스의 가격이 바로 요 900원이라는 900원. 요 900원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이 기대 현물 가격 1,000원이죠, 1,000원. 이 900원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요 선물 가격은 기대 현물 가격 1,000원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요 100원, 그죠? 요 100원. 요게 바로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죠, 보험료. 요 100원을 뺀 것으로 해가지고 기대 현물 가격 9월 달에 한 포기에 1,000원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100원을 보험료로 받고 도매상에게 농부는 한 포기에 900원으로 넘기는 계약서를 쓰는 요런 상황이 바로 정상적 백워데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공식의 밑에를 보세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선물 거래의 위험 보상 성격을 들 수가 있다. 즉 현물 시장의 기초 자산에 대해 매입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 현물 시장에서의 투자 위험을 해지하기 원하는, 여기서 이제 해지하기 원하는 해저들은 자, 농부를 얘기해요. 농부. 이 농부는 선물을 당연히 그 배추를 정해진 가격으로 팔기를 원하는 거죠. 매도 계약서를 쓰기를 원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거래의 상대편에 있는 저 투기적인 투자자, 도매상들은 농부에게 당연히 그렇게 편하게 지내려면 나한테 보험료를 100원 내셔야죠. 그래서 리스크 회피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100원을 요구하게 되면 이것이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선물 가격 900원은 기대 현물 가격 1,000원보다 100원이 낮은 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죠. 이게 정상적 백워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컨텐거. 컨텐거는 지금 반대예요. 그래서 자, 얘가 이제 컨텐거죠. 컨텐거. 자, 컨텐거는 이제 우리 아까 정상적 백워데이션은 농부와 도매상의 얘기였는데 컨텐거는 이제 반대로 요 김치공장 사장, 요 김치공장 사장과 도매상의 얘기입니다. 도매상의 얘기. 자, 얘들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자, 이제 9월 달에 요 한 포기에 배추 한 포기에 자, 1,000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 현물 가격을 예측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이때 도매상이 이러는 거예요. 자, 도매상이랑 김치공장 사장이나 이게 이제 3월 달에 다 보니까 9월 달에 이번에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도매상이 김치공장 사장한테 자, 그럼 나한테 요 배추 사갈 때 내가 나중에 9월 달에 배추를 줄 텐데 그때 나한테 한 포기에 얼마에 사가냐면 당신 한 포기에 1,100원에 사가죠? 이러는 거예요. 1,100원에 사가죠. 그러면은 김치공장 사장이 요 1,100원에 사기로 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예? 아까 이 농부는 매도 계약서를 찍는 것이고 요 김치공장 매수 계약서를 해야 되는데 매수 계약서.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김치공장 사장이라면 요 배추 한 포기에 자, 나는 9월달 되면 1,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1,100원에 사라고 하면은 요 계약서에 도장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당연히 요 도장을 꽝 찍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치공장 사장은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위험인데 그럼 많이 올라갈까 걱정돼가지고 9월 때까지 전전긍긍하겠죠. 근데 100원만 보험료로 지불하면 이제 이 배추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원 그냥 보험료 내고 편안하게 1,100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요 매수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콘텐고는 자, 이제 김치공장 사장과 도매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공식을 보시면 자, 선물 가격 1,100원은 현물 기대 가격 1,000원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예, 보험료 위험 프리미엄 100원을 더해서 자, 1,000원 플러스 100원에서 계약서에 1,100원이 찍힌다. 이 얘기인 것이고 한장 넘어가시면 322페이지에 이 주장의 근거는 시장 구성원의 대부분들은 해저들이고 해저들의 대부분은 미래에 배추를 필요로 하는 김치공장 사장들 같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선물시장에서 선물을 매수하고자 한다. 매수 계약서 쓴다. 선물시장에는 롱 해저들이 주류를 이루고 이들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자, 위험 프리미엄 보험료 1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가격 상승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저 김치공장 사장은 선물 가격 1,100원을 미래 현물 가격 1,000원보다 100원 높게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고 요 투기자들 즉 도매상은 요 숏 포지션을 보유하는 데 대한 위험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물 가격 1,100원이 기대 현물 가격 1,000원보다 높게 되어서 그 100원 보험료를 수취하게 되는 것이다. 요 말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농부와 도매상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면은 정상적 백워데이션 그다음에 김치공장 사장과 도매상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면 요 컨텐거라고 딱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딱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이제 마지막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그럼 라본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보시면요. 자, 밑에 공식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물 가격을 계산할 때는 자,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그죠? 우리 이제 현물 가격을 계산하고 싶은데 현물 가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현물 가격은 자, 만약에 우리 선물 계약서에 적혀 있는 선물 가격으로 따진다면 요 선물 가격은 당연히 그 만기가 되면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얘는 위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무위험 이자율, 그죠? 무위험 이자율 수익률로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이 선물 가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기대 현물 가격은 이런 기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내재하죠. 그래서 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위험을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얘는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그죠? 에 T승으로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 K가 뭐예요? K가 요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죠? 요 기대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여기에 반영해서 요 K로 할인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현물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얘 둘은 같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지금 뭐와 뭐의 관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기대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과의 관계를 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얘를 선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그럼 선물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선물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자, 기대 현물 가격에다가 자, 뭐를 곱하면 돼요? 요 1 플러스 RF를 곱하면 되죠. 1 플러스 RF에 T승을 곱한 다음에 요거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K의 T승으로 나누게 되면 자, 요 기대 현물 가격과 선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게 T승 똑같으니까 얘를 이제 합치면요. 결국은 요 공식은 1 플러스 RF 나누기 1 플러스 K의 몇 승? T승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 K라는 거는 요 RF 플러스 리스크 프리미엄이니까, 그죠? 요 산식의 정의에 의해서 요 안에 있는 숫자는 항상 자, 얘보다 큰 수로 얘를 나누니까 당연히 얘는 1과 비교하면 1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무식하게 하면은 얘가 한 0.9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0.9. 그러면은 자, 우리 기대 현물 가격 배치 한 포기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선물 계약서는 1,000원에다 0.9를 때리면 이게 900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현대 포트폴리오로는 이 선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보다 작다는 것을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어렵게 적혀 있은 다음에 결론이 323페이지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여기서 이 K라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K는 언제나 요 RF보다 크죠. 요 안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보다 크기 때문에 요 값은 항상 1보다 작은 0.9와 같은 숫자이다. 따라서 요 선물 가격은 기대 현물 가격이랑 비교하게 되면 항상 요 선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그림 6-2를 보세요. 기대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설은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기대 가설, 컨텐거 가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정상적 백어데이션이 있는데 이 중에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이 같다는 것이 기대 가설인 것이고, 반대로 선물 가격이 크다, 높다라고 하는 것이 컨텐거인 것이고, 밑에 있는 2개 정상적 백어데이션과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오히려 선물 가격이 계약서에 적는 선물 가격이 기대 현물 가격보다 작다고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4개 이론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쪽 파트가 이제 선물 파트에서는 이제 첫 번째 지식형 문제에서 이제 많이 다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320페이지로 가져가지고 03번에 선물 가격과 기대 현물 가격과의 관계, 그 제목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신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딱 저랑 똑같이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땡땡땡땡 친 다음에 요 4개의 제목을 적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농부와 도매상의 얘기인지 아니면 김치공장 사장과 도매상의 얘기인지를 잘 판단하시면서 정상적 백어데이션과 컨텐거 가설을 잘 정리하시면 이쪽 파트 내용이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앞에서 319페이지에 그 맨 마지막 진한 박스에 있는 공식을 잘 외워야 여기서 이론 선물 가격을 도출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계산한 이론 선물 가격을 토대로 무슨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차익 거래를 시작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공식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자, 여기까지 학습한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